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보시게 될 Secured Transaction이라고 부르는 에세이 과목 중에 하나인 담보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앞으로 살펴보시게 될지 간략하게 한번 오버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살펴보시게 될 이 Secured Transaction이라고 하는 담보 거래는 담보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엄격히 얘기하면은 유니폼 커머셜 코드에 아티클 1부터 9까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약법을 살펴보면서 아티클 2를 열심히 한번 들여다봤었죠. 텐저블한 퍼스널 프로퍼티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티클 2를 통해서. 자, 아티클 9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Secured Transaction이라고 부르는 담보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담보권이라고 부르는 이 Security Interest. 자, 이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증을 받는 이익이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담보권은 이러한 거죠. 그죠?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100만 불 대출을 하려고 해요. 돈을 대출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냥 대출해 주지는 않겠죠. 달달이 5,000불씩 10년간 갚기로 했는데 그 돈을 만약에 데터인 고객이 갚지 못하게 되면은 은행은 뭔가 담보물을 가지고 데터가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못하면 그 담보물을 뺏어와서는 포지션을 해서는 점유를 하고 매각을 해서 받아야 될 채무 금액을, 채권 금액을 변제받는 어떤 담보권을 설정하고 싶어 할 겁니다. 모든 거래에 있어서 사실은 담보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이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대출해주는 론 어그리먼을 맺으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조항을 하나 넣어서 데터가 크레디터인 은행에게,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게 담보물인 콜레터럴이라고 하는 담보물을 제공을 하고, 만약에 데터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갚아야 될 돈 100만 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인 크레디터가 콜레터럴을 뺏어가서 포제션을 해버리고 점유를 해버리고 세일즈를 해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프로시즈라고 하는 수익금으로 받아야 될 돈을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죠. 이 계약을 우리가 바로 Secured Transaction이라고 부르는 담보 거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사실은 좀 살펴보긴 했어요. 어디에서 봤냐면 프로퍼티를 살펴보시면서 모기지 여러분들 이미 살펴보셨잖아요. 콜레터럴이 여러분 담보물을 데터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제공하게 되면은 UCC 아티클 9의 대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그건 어디에서 적용을 받았습니까? 커먼러상의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에세이 과목의 Secured Transaction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콜레터럴은 반드시 동산이에요. Personal Property. UCC 자체가 모두 다가 Personal Property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Real Property는 커먼러의 규칙을 따른다고 저희가 계약법에서 봤었고, UCC 아티클 2는 Personal Property인 Tangible한 Personal Property 거래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UCC가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Secured Transaction이라고 하는 담보 거래에 있어서도 콜레터럴이 동산인 경우 Personal Property인 자동차 또는 트럭 아니면은 재고자산, 인벤토리, 아니면은 뭔가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비들, 이퀴먼과 관련되어서 거기에다가 담보권인 Security Interest라고 하는 것을 은행이 설정을 하는 거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결국은 콜레터럴이 부동산이라면은, 리얼 프로퍼티라면은 커먼러 상의 어떤 담보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었고, 모기지를 통해서 지금부터 보는 것은 콜레터럴이 퍼스널 프로퍼티인 경우에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은 만나시게 되는 케이스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은행인 크레디터, 채권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가 담보물을 설정을 하고 이행하지 못하면은 담보물을 뺏어오고는 뭔가 매각을 하는 과정, 이걸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케이스는 사실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전에
프로퍼티를 할 때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매입 자금에 대한 purchasing money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셀러가 오토바이를 판매를 해요. 바이어에게. 그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셀러인 오토바이 판매상이 바이어에게 외상으로 오토바이를 한 대 넘겨줘요. 그리고는 바이어가 달달이 500불씩 1년간 갚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넘겨주는데 바이어가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이거? 셀러가 넘겨주는 판매하는 물건, 그 오토바이에다가 결국은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담보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행하지 못하면 그 오토바이를 뺏어와서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purchasing money security interest인 거예요. 본인이 넘겨주는 오토바이에다가 셀러가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 케이스를 만나시게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콜레터럴이라고 하는 데터가 제공했었던 이 트럭,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트럭의 담보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크레디터가 담보권을 설정하려면은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될까? 기본적인 요건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어태치먼이라고 부르거든요. 시큐리티 인트리스트를 담보권을 콜레터럴이라고 불렀었던 담보물인 트럭에다가 어태치를 한다면은 둘 간에는 결국은 담보계약이 secured transaction이 형성이 된 거예요. 크레디터는 콜레터럴인 트럭에다가 데터가 제공했었던 합의했었던 담보물의 담보권을 적절하게 붙여버린 거죠.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를 콜레터럴에 어태치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여버린 거예요. 붙여버리고 나면은 어찌되었든 데터가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크레디터는 그 담보물을 가져와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데터가 트럭 이거를요 1번 은행뿐만이 아니라 담보권을 설정했었던 얘뿐만이 아니라 2번 은행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트럭을 담보물로 제공을 한다면요. 나중에 데터가 여기에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둘 다한테 상환하지 못하면 얘한테도 돈을 주지 못하고 얘한테도 이행을 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1번 은행도 이 트럭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담보권을 설정했으니까 2번 은행도 담보권을 설정했으니까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이때 누가 진짜 담보권을 우선순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이 콜레터럴의 담보권을 시큐리티 인트리스트를 어태치먼 하는 것도 살펴보지만은 이 어태치먼 한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노티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레코딩 노티스 했듯이 부동산에서 노티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을 아티클 9에서는 퍼펙션이라고 불러요. 어태치먼, 담보권을 완전히 완성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티스를, 즉 퍼펙션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걸 어디에다가 하냐면 스테이트 거버먼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있죠. 또 이 사람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거버먼트에다가. 그래서 담보물이 어떠한 것이고 데터가 누구이며 데터가 누구이고 크레디터가 누군데 담보물인 콜레터럴은 무엇이고 어떠한 인트리스트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양식에 따라서 스테이트 거버먼트 양식에 따라서 시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에 제출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두 번째 은행이 이 콜레터럴에 대해서 또 담보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미리 서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데터 이름이 되었든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보니까 뭔가 트럭을 벌써 1번 은행에다가 담보물로 제공했네. 우리는 하지 않을래. 등과 같은 어떤 사전에 노티스를 줌으로써 충돌이 줄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목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secured transaction이라고 하는 담보 거래는 첫 번째는 크레디터가 콜레터럴의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담보권을 어태치먼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 것이고 어태치먼한 그 권리를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를 뭔가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퍼펙션이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담보권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를 통해서
크레디터가 이 담보물에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를 붙이고 나면은 데터가 이행하지 못하면은 이 담보물의 처분 권한을 크레디터가 가져가는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과정이 바로 Secured Transaction, 특히 UCC 아티클 9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리고는 결국은 좀 전에 보셨던 1번 은행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를 어태치먼하고 2번 은행도 이렇게 똑같은 트럭에다가 설정을 했다면은 자, 이러한 경우에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도 누가 우선순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티클 9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본격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감사합니다.